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새벽 조기장입니다. 잠시만요. 전주에 CC웡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월드킹맨과 은혜, 취입과 선행으로 각각 우승을 했죠. 물론 두 말이 조교가 좋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CC웡 기수 잘 탄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두 말은 월드킹맨 적중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은혜도 역시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었어요. 그러면 잘 타는 기수임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중견급 기수들이 탔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CC웡 기수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이번에 너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부경으로 원장 가는 기수들이 또 많아졌고 기수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CC웡 기수가 많은 말에 기승하게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채찍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폴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재가 느슨해요. 재결의 역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제재를 다르게 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직선에서 연속 채찍은 10회로 제한이 걸려 있죠. CC웡 기수가 바로 그래서 은행의 채찍 사용 규정 위반으로 바로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 모래주로에는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헤리카심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헤리카심 기수는 모하메드 빈 카심, 그 중간에 이름이 이제 해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이라는 빈 라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 억양이 좋지가 않으니까 해리 카심으로 쓰는 것 같고요. 이슬람 신자이죠. 해리 카심 기수도 마찬가지고 잘 타는 것 같고요. 해리 카심 기수도 폴리트랙에서도 인공주로 폴리트랙에서도 그렇고 잔디주로에서도 성적이 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래주로에 적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CC웡 기수도 모래주로에 적응하는 모습이고, 조교를 잘 해야만이 우리 국내 무대에서는 적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교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성적들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수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인기는 또 금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제 먹을 걸 이미 다 먹고 빠졌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 프로칸 기수 첫 우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CC웡 기수에서 이미 월드킹맨 첫 승을 할 때 우리 뽑아먹을 건 다 뽑아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세인 기수에게 기승하면 인기가 과도하게 실리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마리 모두 조교 상태가 아주 우수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그동안에 뛰었던 전적들을 보면 우리 기수들이 설사 기승 제의가 와도 이 말을 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조교 내용들을 모르면, 말 상태의 변화를 모르면 기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수들한테는 기회가 많지 않은 외국인 기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제의가 가고, 또 빅토르 기수에서 현장에서 바뀌었던 CC웡 기수에서 하나 주었던 그런 상황이고, 말 상태를 모르는 과정에서 그 말을 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잘 타요. 그건 사실인데, 채찍 규정을 말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밴 습관, 호주에서 예전에 이제 채찍에 대한 채찍 사용을 호주는 이제 거의 하지 않으려고, 채찍을 못 대게 하려고까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댈 수 있고 2세마 같은 경우는 못 대게 돼 있고요. 호주에서 연구를 했을 때 보면 직선에서 100m를 남겨놓고 채찍을 댔을 때의 경주력 향상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호주는 이제 채찍을 대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고요. 근데 채찍을 대는 이유는 몸에 밴 습관이죠. 습관. 일단은 습관이고, 그 다음에 경주에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채찍을 과도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기수라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잠시 경마장에 떠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도 의도적으로 채찍을 과하게 가합니다. 과도한 액션을 직선에서 쓰는 모습은 마주들이나 조교사 또한 특히 우리 경마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션을 쓰기 위해서 과도한 트릭적인 채찍이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말이 힘이 떨어지기 전에 채찍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부터 보면 월드킹맨에 기승했던 시시온 기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채찍을 잘 댔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거는 말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찍을 사용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100m 힘이 떨어진 마지막 100m에서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채찍 규정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채찍 규정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몸에 밴 습관, 우리 10회 제한도 얘네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적응해 나가는 거. 근데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빠르게 적응할 수는 있는데 오랜 시간 몸에 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일단 조교 모습은 여타의 해외에서 왔던 기수들보다도 빠르게 국내의 조교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주에 굿 해피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낙마할 뻔한 상황이 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도 오고 원망도 좀 받았습니다. 굿 해피를 말씀드린 입장에서 뭐 너무 못 뛰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영상을 하나 나가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낙마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문세영 기수니까 낙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뻔했고, 과거 이신영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 여러 명의 기수를 한 번에 쓸어버린 경우가 있었고, 한창민 기수도 지금 박태준 기수의 부상의 원인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김하인 기수 최근같이 기승하다 보면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만 같은 기승 제재를, 같은 상황에서 기승 제재를 여러 번 당했단 말이죠. 근데 또 같은 주행 중에 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나와서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황이 나와서 또 기승 정지를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김한 기수나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 경주에서는 다른 기수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기승할 수밖에 없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김하인 기수가 이제 40등 기수인데 냉정하게 자신을 이번 기회에 쉬는 동안 이틀 정지 가볍게 줬는데, 이제 뭐 문세영 기수가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겠죠. 통상적으로는 저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나올 걸로 봤는데, 재결에서는 뭐 2일 제재를 줬고 2마리만 방해를 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연속적인 방해는 한 4마리를 방해를 했으니까 그 굿해피는 다음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영향으로 문세영 기수가 이제 2개 경주에서 1900승을 달성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심리적인 압박감, 그 기승, 그 낙마할 뻔한 상황,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는 뭐 이번 주에 1900승 하겠죠. 뭐 부담도 안 가는데. 시장 기수도 잘하고, 임더빈 기수는 이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조교가 조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임더빈 기수에 대해서 평가가 호불호가 좀 나뉘고 있어요.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100승도 못한 기수라는 점을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임더빈 기수 좋아해요, 아시지만. 김하인 기수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도 불화산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우승을 오랜만에 했는데, 새벽 조교 외길 인생,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번 주 새벽 조교 딱걸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스마 6등급 1400m에 출전하게 되는 구조마방의 플라잉 킹입니다. 이 말은 전경주 입상을 끌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뿐 아니라 선입 추입까지도 자유롭게 구사를 해주는데 좋아요. 좋고 3세마 뭐 경주 두수가 몇 도 안 되기 때문에 인기만이긴 합니다만 워낙 뭐 조교 내용이 좋은 조교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라잉 킹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연속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가져볼 수 있는 말이고요. 지난 12월 16일 날 망사 가면을 착용을 시켰었어요. 그 뒤로 두 번, 그때 이제 이동화 기수가 마하여제도 조교를 했는데 마하여제를 기승하지 않고 이걸 탔었는데 입상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도 열심히 타봤는데 아쉬운 3위에 머물렀고 그 뒤에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는데 이번에는 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내선박 5등급 1700m 경주 출전하게 되는 25조 마방의 당찬대보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템플테이션 자마인데 체구가 540kg 육박하는 녀석이죠. 540kg가 넘었다가 전경주 체중이 12kg 빠졌다가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체중이 23kg가 불어났다가 전경주 1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구 조건을 자랑하죠. 과거 이제 30조 정지은 조교사 이제 지금 은퇴하신 정지은 조교사 마방의 어센던트라는 말이 있었죠. 김동균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 기승했던 600kg가 넘기 때문에 출발 대 안에 들어가면 끼어서 잘 나오지를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체가 너무 크다 보면 출발 대 안에서 움직임이 아주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다행히 이번 경주는 8조밖에 출전하지 않고 물론 이 경주를 불성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30조 마방에서 슬램 드래곤과 더선 파이터 두 마리를 출전시켜서 더선 파이터의 의욕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더요. 이 당찬대보가 7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나타났던 악벽들 내측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상당히 심했는데 12월 3일 날 그래서 계란형 큰고리 제거를 씌웠고요. 윗는 가면으로 변화를 줬어요. 이 부분이 효과를 보면서 조금씩 그런 악벽에서 조금씩은 자유로워지는 모습,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김동수 기수가 끌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김동수 기수가 전경주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의 특질을 알고 기승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더 썬파이터에 대항해볼 수 있는 대항마가 되겠습니다. 국내선마 4등급 1700m 경주에 출전하는 19조 마방의 메디슨 마운틴이 있습니다. 29조에서 이적해서 온 말이죠. 그리고 유승환 기수, 김철우 기수, 하정훈 기수 등이 기승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주질 못하고 있어요. 인기만큼의 성적을 내주질 못하고 있는 말인데요. 월요일 날은 차추 출전으로 조교를 했었고요. 일요일 날 전주 조교 내용이 괜찮았었고요. 근데 조금 이거 출전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차추 출전으로 출전을 안 하려나? 한 주를 미루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출발 연습도 주말에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금주 출전을 달고 나오네요. 월요일 날은 차주 출전으로 한 거는 페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메디슨 마운틴 선행력도 있고 추입력도 있는데 박태종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부진하더라도 안장이 김초로, 하종훈, 유승환 이 탔던 것보다는 저는 박태종 기수가 오히려 임마필과 잘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승 자세, 박태종 기수 특유의 기승 자세와 임마필의 주법 자체가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메디슨 마운틴 최근에는 뭐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고 있죠. 일간 스포츠배 경기 도지사배를 뛰고 그대로 일반 경주 3번에 나와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 싶은 말이에요. 임다빈 기수가 지금 통산 100승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말 중에 22조의 쓸모를 한번 눈에 관심을 둬보고 싶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입상을 했고 전경주에는 신의 함성 세네칸에 이어서 3위를 했던 그런 상황이죠. 쓸모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강도도 올렸고요. 특히 이제 22조의 조교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성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교 후에 쿨링다운에 굉장히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굉장히 안정된 게 심박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강한 조교 후에도 1300m 다시 한번 뛰게 되는데요. 이 경주야말로 한번 임다빈 기수가
백승을 노려볼 만한 지금 이제 임다빈 기수가 조교를 한 말들 중에서 뭐 자기가 조교를 하지 않고 기생하는 말도 있겠죠. 하지만 조교를 한 말들 중에서는 이 쓸모는 만약에 백승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면 그 경주까지 토요일까지 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쓸모는 1300m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에 출전하는 국내산 마 3조 마방의 클럽 D죠. 3조 마방 역시 최영주 조교사 통산 400승. 이게 이제 기수의 승수, 기수의 기록 달성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린 경마의 하나의 백커핑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너무 생각은 하되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럽 D 같은 경우는 전경주 박재희 기수가 기승에겐 인기 3위. 받지도 않고 잘랐죠. 뭐 그래도 3위를 하더라고요. 그 연승 때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말 나갈 때 윤승 그가 조교 내용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윤승 나갈 때 박재희 기수와 호흡, 그 다음에 구료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 박재희 기수가 그러니까 입마업적인 측면, 구료라는 것이 이제 강요된 구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강요된 구료, 복종시키는 구료는 아주 최악이에요. 그것이 아닌 말과 호흡할 수 있는 자세,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구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전경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아쉬운 3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훈련 모습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1800m로 경주를 늘려서 출전해 다시 1900, 1600이나 1800이나 경주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아직까지 14전밖에 뛰지 않은 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15전, 경주마가 통상적으로 한 15전 전후로 해서 가장 왕성한 경주력을 보여줘요. 특히 클럽 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주력이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이런 말을 15전 전후로 해서 경주력을 상당 부분 끌어놔야만이 향후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정도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클럽 D 입장에서 경주마 생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주예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환점, 뭐 자기 경주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에서 이번에 경주력을 좀 폭발시켜야 되고 최영주 조교사의 통산 400승에도 일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조교 내용은 보여주고 있는 3조 마방의 클럽 D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주 정도를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지금도 오늘도 수요일 날인데 이번 주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인기마드 몇몇 주에서는 월요일 날 사실은 월요일 날 방송 찍었죠. 당연히 촬영을 해놨는데 조교가 끝날 무렵에 뒤돌아가는 모습이 조교 후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거 체킹을 해놓고 영상을 올리려다가 아니요 수요일 날 한 번 더 보고 올리자. 그런데 역시 오늘 보니까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좀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조교 후에. 그런데 5주 경마가 시행되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조교가 그러니까 영상에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조교는 뭐 이제 편집해서 뜨는 것들만 모아놓으니까 조교가 강한 듯이 보입니다만 실제적인 조교 현장에서 여기 새벽 조교 현장에서 느낀 일요일, 월요일 뭐 이 조교 모습들은 전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평소보다는 좀 누주해진 모습입니다. 조금 강도가 떨어지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번 주엔 특히 그런 모습이 심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교에 대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강도들이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된 모습이다라는 부분.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강도를 올려야 될 시점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고 심리적 부분인지 강도들을 툭 떨어뜨리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누주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뭐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면
다시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은 언제고 할 얘기가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